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섹터별로 어떤 전망을 보일 수 있는가, 유망 섹터 그리고 종목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파트장 모시고 조선과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선주 볼까요? 올해 선박 발주 물량은 줄었는데 발주 금액은 크게 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선주가 호황이다라는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파트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수준은 일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략 작년에 비하면은 톤수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26% 정도 수준은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3,900만 CET 정도 수주가 나왔고 금액으로 하면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제까지 나온 수주까지 더하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고부가가치 선박, 주로 LNG 운반선 같은 선박들이 무게에 비해서는 단위 금액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준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량 면에서는 줄어도 금액은 작년보다 높다. 이러면 당연히 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이 조선 3사들이 그 올해 수주 목표를 다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조선업종 흥행 수주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LNG 운반선 상당히 고부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역할이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 조선사들 합산 수주를 목표치로 해보면은 대략 올해 한 353억 달러 정도가 됐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수주한 거 하면 대략 한 440에서 450억 달러 정도 수주가 됐고요. 이게 작년에 460억 달러였는데 비슷한 수준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NG 운반선이 올해 연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주가 나왔는데 한국이 기술 격차 때문에 이 대부분의 수주를 가져가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가 굉장히 좋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수주 물량으로 뭐 중국하고 일위 경쟁하는 건 이제 무의미하죠. 어떻게 네. 수익성을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 조선사들이 뭐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도 상당히 좀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뜸했던 해양 플랜트 수주도 기대한다고요. 네네. 어제 그 공식 뉴스가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페트로나스 LNG FPSO 요거는 이제 해양 플랜트 중에서 바다에서 이제 LNG를 시추하는 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이런 설비들 거의 한 2조 원 가까운 규모로 수주를 받았고요. 이게 또 내년 상반기에도 한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시장이 이제 계속 뜸했는데 유가가 이제 조금 회복을 하면서 이런 발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상선 이 화물을 운반하는 시장은 약간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해양 플랜트의 시장은 없던 시장, 그러니까 줄었던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로 이 상선 시장의 그 우려를 조금 감소시키는 모양을 볼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뭐 전쟁에 대한 영향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LNG 시장의 호조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한 10년 불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로 아주 고전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화그룹이 이제 드디어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육해공을 아우르는 뭐 토탈, 방산, 친환경기업 뭐 이런 목표를 지향한다는데 문제는 해외 경쟁 당국 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 상황 보면 이제 본계약은 체결이 된 상황이고 국내외에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대략 이게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된 바 있는데 그 당시는 유럽에서 이 독과점 승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선업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인수가 이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업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키워가는지의 문제이고 이 경쟁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상황의 기대입니다. 네,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고 할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겠네요. 여러 가지로. 자, 조선주가 이제는 뭐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문제는 그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인력은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물량이 과거 한 10년 불황을 거치면서 계속 줄어든, 그러니까 인력이 구조조정된 상황이었고요. 지금부터 물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최근 작년과 올해 수주가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출로 인식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생산 능력에 문제는 없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내년, 내후년 인력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해질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임금 인상 그리고 다른 산업들로 인력이 많이 옮겨가면서 인력난은 현재 상황에서는 점점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생산 공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서 이 인력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사들이 통상 이 과거에 훨씬 더 많은 수주 매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력들을 관리하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어 나갈 수 있는 이슈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의 기대입니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몇 해 전에 거제를 한번 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 대리운전 기사가 어디 중소 조선사에서 일하시던 아주 젊은 분인데 일감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냥 그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대리운전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네, 거제는 완전히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거제에서 많이 이탈한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자, 이런 조선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딜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올해랑 현재 상황에서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을 좋게 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나 지금 수주의 잔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선이 전반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뚜렷한 모멘텀보다는 좀 안정성을 바탕으로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대중공업이 제일 무난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선박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턴어라운드가 빠른 측면들 그리고 석유화학 선박들을 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해 보면은 이 두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조선주는? 네, 그동안은 이제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동차나 항공기에 대한 수요들이 유류 수요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하면서 유가를 좀 지지하고 이 탱커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들을 운반하는 선박들의 수요들이 이 중국의 봉쇄 완화를 통해서 좀 회복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미친다고 봐야겠네요. 네. 자, 내년 조선업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은 올해 대비하면 상선 시장은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으로 갈 수가 있고 나머지 LNG나 아니면 탱커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LNG는 올해 대비 조금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돌아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 둔화가 해운 시장을 거쳐서 조선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에 대한 관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방산주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아주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방산주 수출, 특히 우리나라 그 K방산이 폴란드에 20조 원 수주했다는 거 엄청난 뉴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연구원님께서는 그 폴란드 이후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수주 흐름 자체는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많은 수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걱정한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포인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이 좀 일단락 되지 않을까? 종전 선언이 되고 나면 각국이 군비를 다시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 수주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외교적인 긴장감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생각을 했을 때는 내년에도 수주 흐름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주요 프로젝트들은 올해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증가하는 그림으로 갈 거라서 전반적으로 이 방산주의 수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지금 이 폴란드 외에 그 유럽 쪽에 그 우리나라 이 방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지금 거론되는 거는 뭐 노르웨이 K2 전차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있고요. 체코나 여러 국가들 얘기되는데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하면은 거의 모든 국가랑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뭐 네.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군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갔고 군사 물자들이 지금 다 줄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전쟁 물자를 단기에 늘리려고 하는 수요들이 협의랑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그 지도자들이나 유럽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놨다. 이렇게 아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산주 내에서 토픽을 꼽으신다면 네. LIG 넥스원을 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넥슨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잔고들이 되게 많이 견조한 상황이고요. 이게 코로나 이전 그 전쟁 이전에도 UAE의 천공 수출이라든지 그 이전에 했던 수출들이 매출 인식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 잔고의 우량함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제일 제일 낮은 편인데요. 그게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매출 인식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100% 방산 기업이에요. 다른 업체들은 네. 민수 사업이 섞여 있는데 반해서 이 100% 방산 기업이라는 것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다. 그거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수주들이 폴란드 수주가 LIG 넥슨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로 보시는 시각도 있긴 한데 폴란드도 협의가 되고 있고 다른 유럽 지역에도 많은 협의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수주가 계속 이어갈 거라는 관점에서 넥슨을 제일 선호합니다. 예, 요즘 뭐 방산업체 CEO들 유럽 출장 다니기 바쁘다 그러던데 그런 것 같군요. 자, LIG 넥스원 그 밸류에이션 수준이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략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한 11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그리고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꾸준히 이제 방산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의 투자가 유효하다고 보는데 전 세계 군비는 계속 증가를 할 테고 그 중에서 뭐 이런 우량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장기적인 성장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단기 이슈 변동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의 투자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좀 약간 역설적이지만은 방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신냉전이나 긴장이 좀 고조되는 것이 오히려 더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그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했을 때 뭐 무기가 없으면 평화가 오느냐 했을 때 그 평화는 이런 대비가 있어야지 그렇죠. 네, 네. 그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아마 신냉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테고 방산업체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방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한 우려 또는 기대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이게 시간을 두면서 최근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뭐 전쟁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분위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뭐 이게 펀더멘탈 이슈로는 사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건 간에 군비가 증가하는 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주는 내년에도 여전히 각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경기가 둔화되는 데 대해서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이 경기 둔화는 내년에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대안적인 투자로 봤을 때 방산주도 그런 긴장감들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내년 연간을 좋게 보고 있는 성장 기조가 유지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조기 종료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제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미국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또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제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면서 네. 좀 종전 협의를 많이 하는 듯 보였는데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젤렌스키가
미국에 갖고 지원을 얘기했고 반대로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 방문을 하면서 서로 또 협력 관계를 얘기하는 뭐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뭐 러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요. 뭐 20만 명을 징집을 해서 뭐 봄에 공격을 한다든지 연말 총공격설, 뭐 전시 체제로 경제를 전환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긴장감을 고조를 시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팩트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종전은 단기적으로는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국처럼 한국전 때처럼 이제 휴전을 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왔는데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